그리고 이자 지원해준다는 집, 이사 비용 지원해준다는 집, 옵션 다 넣어준다는 집. 이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아, 그럼 안 이거 안 돼요. 막내 중개사입니다. 중랑구 부동산입니다. 저 영상에는 처음 나오시는 대표님인데, 저희 상봉동 발품부동산 대표님이십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어제 이제 주말에 집에서 잔잔히 쉬고 있는데, KBS에서 전세 사기 시사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제 봤어요. 네, 보니까 뭐 한 분이 빌라를 뭐 1125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그분이 여유가 있으면 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무슨 한국판 도널드 트럼프로시네. 네, 근데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게 신축 빌라, 네. 무게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엄청난 세금을 못 내고 있으니 네. 그 세입자분들한테 다 압류가 걸려서 그렇죠. 이렇게 뭐 경매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인 건데, 보니까 조금 문제가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죠. 네, 대한민국의 좀 전세제도 자체가 뭐 전세제도 자체는 좋은 거지만 뭐 그걸 악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대부분 보면은 신축 빌라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중랑구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가 앞전에 많이 터졌었죠. 그쵸, 키즈 수첩에도 한번 나와서 저희 그때 인터뷰도 했잖아요. 네, SBS에서.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을 다 나쁜 사람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지금 자꾸 커지다 보니까, 그쵸. 이런 사태가 지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이 낮으신 분들이죠. 대부분 신혼부부, 네. 그다음에 뭐 사회 초년생들.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이제 약간 좀 무지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들 당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상은 그런 것 같아요. 전세 사기. 참 말 들어보면, 아니, 전세인데 왜 사기를 당하지? 이런 걸로 전혀 당할 거라고는 생각 못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일반 저희 지금 9억 빌라나 아시다시피 9억 주택 오래된 것들은 지금 단 한 건도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발생되는 게 신축 빌라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그거 아시죠? 동시진행. 동시진행. 전세와 맞춤과 동시에 매매가 되면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사실상은 매매를 벌써 하면서 전세를 맞추면서 이 지금 건축주 그쪽 분양업체 거기에서는 벌써 매수인을 다 맞춰놨잖아요. 그렇죠. 네. 다. 사실상 그 매수인이 바지 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바지도 안 입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지 사장이에요, 그죠? 네네. 이름 명의만 떠가는 사람들이죠. 네네. 뭐 수수료 몇백씩 받고 그쵸. 이렇게 떠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집주인 행세들을 하면서 막대한 피해자분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여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그때 중랑구에서 화곡동에서 그때 사건 터지고 나서 일로 넘어왔다고 했을 때가 벌써 여기도 피해자가 저희가 아는 것만 해도 한 200명이 넘었었죠. 그때? 그렇죠. 그때 돈 못 받아가지고 막 집 경매로 넘어가시고 막 이런 분들 저희 그때 부동산에도 상담하러 많이 오셨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한 3분 정도는 저희가 그래도 어떻게 잘 해서 구제를 해드렸죠. 네. 돈도 받아들이고. 그랬었죠. 참 그래도 그건 운이 좀 좋았던 케이스였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저희가 그때 후차적으로는 진행 상황을 다 못 봤기 때문에. 근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집은 다 경매로 다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사기의 문제점이 가장 큰 게 지금 자꾸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보증금을 들면 괜찮지 않느냐. 근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시죠? 네네. 보증보험도 전액 내 보증금을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과도한 전세금이 높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매매 금액은 원래 시세는 3억이에요. 근데 전세로 3억 5천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 가격이 3억인데 전세가 3억 5천이다. 이게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감정평가를 높게 잡았는지 그렇게 홍보를 해서 어쨌든 사람들을 끌어모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자꾸 발생이 되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집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매매 가격이 3억이었잖아요.
그러면 3억 이하로 낙찰이 될 확률이 높죠. 높죠. 거의 99.9%가 그렇게 낙찰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내가 들어간 금액에서 돈을 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집에서 평생 살 수가 없잖아요. 저 언젠간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대출은 신용대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전세로 들어오시는 임차인분의 신용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집주인이 잠수를 탔어요. 우리 이거 전세 2년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돌려받아야 돈을 되죠.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잠수를 탔어요. 아니면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이거 전세 연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연장이 안 돼요. 네, 주인이 주인이 연락이 안 없으니까 돼요. 연락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은행에서 이게 기간이 되면 어떡하죠?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셔야 돼요. 전세대출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무관하게 상환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사정을 은행에다 얘기하고 은행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간을 준다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 신용불량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길바닥에 나앉았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경매로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돼도 내 돈을 다 전액 회수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대표님, 네. 대표님 작년에 빌라를 엄청 많이 파셨어요. 네. 대부분 소유자분들, 뭐 실소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대부분 뭐 거의 80% 이상은 갭 투자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셨는데, 네. 작년 한 해 서울에 이제 재개발 붐이 불어서 네. 빌라 매매가 엄청나게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뭐 진짜 집을 안 보고도 사는 경우였는데, 네네. 이런 갭 투자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갭 투자에 대해서는 약간 반반의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 반, 나쁜 점 반. 실질적으로 좋은 점 반은 내가 가진 투자금이 많지 않은 데에 비해서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은행 대출을 꼭 활용하지 않아도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장점을 두고 있고, 단점으로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갭 투자로 매입을 하셔도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쵸.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는 물건을 잘 권하지 않잖아요. 그쵸. 저희가 여기 매매하러 오셔도 저희가 여력이 안 되시는 분한테는 거의 권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냐면 전세를 해서 임대를 놓더라도 그냥 갭 투자로 매입을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그죠? 임대 사업일 텐데 그렇죠. 또 잘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갭 투자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제 또 이익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데 뭐 아파트 가격이 한 10억 이상씩 하죠. 그거를 현금을 다 주고 매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우리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삼기 위해서 하나에 머물고 있는 하나의 기회 수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비용을 최대한 뭐 적게 투자를 하면서도 기회를 언제든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뭐 그쪽에 노후도도 좀 받쳐주고, 어쨌든 이 중랑구 지역은 아시죠? 뭐 그렇죠. 노후도도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 됨으로써 이제 어떤 이제 지금 현재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어쨌든 하나의 투자의 방법인 거죠. 그렇죠. 갭 투자. 그렇죠. 갭 투자는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이제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그렇죠.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바지 사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사실상 갭 투기꾼. 투자가 아니죠. 그런 네, 분들은 투기꾼이죠. 네. 악성 갭 투기꾼들이라 생각을 하고 갭 투자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이제 그 신혼분들이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전세를 이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네. 월세는 아깝기 때문에 네. 월세 내실 분들은 월세 내겠지만 그런 게 싫고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낮은 금리로 인해 네. 좀 이제 지출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몇 덜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전세를 구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뭐 그냥 뭐 융자 있는 집, 없는 집, 그냥 보증보험 되는 집, 안 되는 집, 뭐 이런 식으로밖에 판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집을 좀 구하면 안전하다. 어떤 집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빌라 다세대, 신축 빌라는 전혀 권하지 않고요. 신축 빌라는 일단은 신축 빌라는 절대 안 돼요. 네네. 뭐 업자분들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원래 싫어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신축 빌라 말고 차라리 조금 노후가 되더라도 한 5년에서 10년 뭐 지난 것들 아니면 뭐 20년 지나면 어때요? 싹 리모델링해서 살면 되죠, 그죠? 요새 뭐 집 꾸미는 것도 하나의 또 컨셉인데 그렇게 꾸미면서 또 사셔도 되니까. 근데 일단은 대출은 무조건 없어야 되겠죠. 근저당은 일반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은 뭐 대출이 없는 거를 당연히 구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일반 다가구 주택. 저는 오히려 다가구 주택을 좋아하죠. 그쵸. 네, 다가구 주택이 오히려 융자 없는 집이 더 많아요. 그리고 융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비례해서 계산해 보면 오히려 경매로 넘어갔을 때 오히려 다가구 주택이 조금 더 안전하죠. 매매 가격이 월등히 높으니까. 빌라는 꼴랑 2억 나오면 다가구 주택은 그래도 10억은 나오죠. 보증금 다 빼도 돈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가구 주택을 좀 더 선호는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는 집주인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임대인분. 이 임대인분이 뭐 어떤 소득이 확실하게 좀 보장이 되는 분이라면 뭐 내가 뭐 안심하고 계약을 해도 되겠지만은, 사실상 요새는 세금 완납증명서 뭐 이렇게 국세에 뭐 체납됐는지도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죠? 옛날에 집주인분들한테 그런 거 요구하면 우리 어떻게 했죠? 계약 안 싸대기 한다고. 맞았어요, 그죠? 계약 안 한다고, 너네밖에 없냐고. 네네. 그리고 주인도 가버렸죠, 그냥. 몇 번 요구했었잖아요, 우리도. 그쵸. 그랬다가 굉장히 혼났죠. 그리고 나서 그냥 가고 나서 저희도 후회는 많이 했죠. 왜 그거 달라고 했을까? 그래도 우리가 또 임차인분들을 또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요구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그 국세 완납증명서는 그냥 고인증서만 있으면 그럼 요새 얼마나 편하게 바로 지금 다 발급이 뗄 수 되니까. 있어요. 뭐 세입자, 그러니까 손님분들이 요구하면은 저희는 웬만하면 다 해드리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1순위는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검증된 공인중개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도 저희 막내 중개사님은 제가 데리고 있은 지는 뭐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참 착실하고 믿을만 합니다. 제 핏줄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러니까 손님분들이 이런 집은 꼭 피해라 하면은 저희가 딱 봐도 그냥 신축 빌라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죠? 거의 웬만하면 다른 집들은 거의 웬만하면 좀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신축 빌라 중에서도 특히나 아시죠? 동시 진행하는 집. 네, 절대 물어보세요. 혹시나 이거 저희 계약하면 집주인 바뀌어요? 거기서 먼저 얘기해요. 원래 고지해야 되잖아요. 이거 전세 들어오시면 집주인 바뀔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거 다 동시 진행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자 지원해 준다는 집, 이사 비용 지원해 준다는 집, 옵션 다 넣어준다는 집, 이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거 안 돼요. 세상에 공짜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신축 빌라라 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축 다가구 주택은 그쵸. 괜찮고 신축 다세대 이렇게 하나하나씩 집주인이 다른 집들 있잖아요. 이런 집들은 사실상 거의 동시 진행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매물들이기 때문에 거의 일반화돼 있어요, 네, 그죠? 그런 집은 사실상 피하시는 게 좋고. 뭐 그러면 그거 말고는 또 없을까요? 뭐 딱히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네요. 제가 요새 임대차 중개를 안 하다 보니까 네네네. 뭐 그렇게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집을 구하러 오시는 부모님들을 하고 저는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녀분들이 뭐 아파트 청약을 넣어야 돼서 뭐 집을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전세를 구한다, 이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택이 있어도 네, 주택이 있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전세를 구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집을 사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청약 가점으로 우리가 따지잖아요. 근데 신혼부부들은 원체 청약 가점이 높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단
시가가 9억이 넘으면 안 돼요. 보유할 집이. 그러면 9억이 넘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다 괜찮다고 봐야죠. 그러면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수도권이나 뭐 경기권 쪽, 서울 쪽에도 청약 넣으셔도 웬만한 거는 다 돼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청약 넣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거 전혀 관계 없어요. 집 있어도 청약 넣으셔도 돼요. 오늘 영상 뭐 결론은 한 줄인 것 같아요. 네. 신혼부부분들 네. 신축 빌라는 들어가지 마라.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그러면 거의 뭐 동시진행으로 해서 거의 99.99가 동시진행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어떤 주인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투자자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갭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95% 이상은 악성 갭 투자분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어떤 주인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 내가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연락이 안 됩니다. 주인분들이. 그러니까 바지 사장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명의만 갖다가 놓고 수수료 좀 받아 챙기고 지금 어저께 그 뉴스에 나왔던 그분 같은 경우는 와 어마무시하죠. 네. 거의 1000몇백 세대를 갖고 있죠. 세금 체납만 60 몇억 해서 지금 집 가압류가 다 걸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입자분들이 이제 갑자기 뒤통수를 세게 땅 맞은 느낌이시라고 하시는데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압류 들어온 집이니까 네. 이사를 누가 못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불안한 마음을 그냥 안고 사느니 차라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오래된 9억들은 거의 사고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죠? 그렇죠. 그런 주택을 아예 그냥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매매로 아예 그냥 선택을 하셔서 빌라, 뭐 소액 빌라들은 9억 이하짜리 소액 빌라들은 거의 가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차라리 아예 이번 기회에 신혼집도 구입하시면 또 혹시나 아세요? 그쪽 지역이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청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걸로 그냥 땡 치면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또 이런 전세 좋은 주제거리로 내용을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 네네.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종종 나누자고요, 대표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 저희 막내 중개사님이랑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같이 찍어봤는데요. 하여튼 오늘 좀 부족했지만, 좀 귀엽게 잘 봐주십시오. 우리 막내 중개사님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